너무 좋아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기가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온라인으로도 방송되고 하니까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세션은 저희가 안전한 HMI 접근 통제 및 실명 이력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SSNC 한은혜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은혜 대표님은 2018년도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융합보안학과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폐가 작은지 마스크 쓰면 숨이 좀 딸려가지고 벗고 진행할게요.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제어 시스템 쪽에 이제 HMI를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작년에 접한 바가 있어서 그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어떨까를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데 내부의 업무 시스템을 접근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제어 시스템 쪽에 HM에 접근하는 쪽에 적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고요. 제가 작년에 서버 접근 제어 계정 관리 쪽으로 제가 CPS 보안 연구회 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분께서 HMI를 접근하는 어떤 환경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좀 해결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질문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그때는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을 못 찾았는데 아마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그러한 보안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산업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요즘에 뭐 OT를 주제로 하는 강연 이렇게 뭐 세미나나 웨비나나 뭐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OT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시면 여기는 SK 인포섹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정리가 잘 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 디바이스들이 있는 실제로 컨트롤하는 하는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들이 있고 이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이런 장치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장치들을 직접 사람들이 접속해서 하지 않으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컨트롤하는 장치들이 이제 여기 레벨 2라고 되어 있는 뭐 HMI나 뭐 또는 EWS나 이런 장치들이 이제 그 실제로 제어 시스템을 접근하는 걸 해주는 관리해주는 이런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레벨 3까지를 뭐 중간 정도를 이제 OT 영역이라고 보고 그리고 IT 영역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저 이전에 이제 발표하셨던 분에서도 이제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제로 운영 그 IT 영역으로 보고 이 OT 영역에 있는데 이 부분에 접속을 이제 IT에서 OT로 넘어오는 이 부분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해서 보안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비슷한 구성인데요. 이거는 파이어아이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을 좀 뭐 비슷한 내용인데 시스템적 구조적으로 좀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컨트롤러나 또는 실제 통제하는 이 디바이스들을 통제해주는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보안을 좀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사이버 안보 쪽에 있는 보고서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매년 나오는 어떤 가장 취약한 5가지 이제 6가지죠. 6가지 팩터들을 이렇게 뽑아 보면 그 중에 가장 좀 취약한 게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인증이라던가 식별이라던가 그리고 실제 일어난 오디시라던가 컨트롤 접속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가장 취약한 6가지 중에 해당이 되는 건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어떤 영역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제가 작년도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어떤 내용으로 연락이 왔었냐면
이제 이 뒤에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해외에서 만들어진 어떤 특정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이렇게 다 묶여서 패키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화가 돼 있는 시스템에 이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자가 이 HMI 접근을 하게 되면 그 계정 관리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공용 계정 하나를 가지고 여기를 운영하는 여러분의 운영자들이 이 공용 계정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른 데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올해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IoT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서 이 OT망이 IT하고 연결되는 또는 인터넷하고 연결되는 그런 접점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계정 관리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포인트가 더 환경이 바뀌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접했던 작년에 이제 경험상 이 HMI를 접근하는 이 유저 계정들을 보호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그런 숙제들을 가지고 계신 내용들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런 보안 규정 쉬운 거는 우리 가장 이제 우리가 온라인몰을 사용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요즘에 쓰는 뭐 뱅킹부터 엄청 많은 시스템들이 이게 중요한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용 계정은 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뭐 비밀번호는 조합이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가지고 뭐 시스템 운영을 하거나 보안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HMI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말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이런 환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HMI를 접근하는 것들이 기존에는 이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이 장비에 들어왔으면 바로 들어가는 경로를 닫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하나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자는 게이트웨이까지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명으로 어느 운영자들이 운영을 한다라는 전체 운영자를 여기다 다 등록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 시스템까지를 접근을 하고, 이 접근하는 과정에는 뭐 요즘에 아이디 패스워드 정도는 약하니까 보통 이제 뭐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던 아니면 OTP로 인증을 하던 투팩터 인증을 반드시 넣어서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접속된 이 중간의 게이트웨이 장비가 어느 HMI로 접근할 건지를 미리 이제 승인을 받아놓고 접근할 수 있는 단말에 대해서만 접속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이 운영자는 이 HMI 단말에 로그인하는 그 패스워드나 아이디를 알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패스워드나 이런 정보들을 이 중개 서버에다가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된 이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을 자동으로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운영자는 접속하는 단말에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되고,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되게 되거든요. 자기가 사용하는 이 중개 서버에 대한 로그인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쉽게 여기가 이제 이런 접속 환경들을 이제 쉽게 브라우저 기반으로, 크롬 브라우저 기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단말에서 쉽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접근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좀 안전하게 접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중개 서버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권한이 주어진 HMI 단말에 대해서만 이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한 이력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력이 남길 때는 누가 어느 시스템에 언제 접근했는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오디트할 수 있는 이런 이력들을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용 운영자가 접근할 때는 이 단말에 직접 가서, 그리고 이제 공용 계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죠. 근데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유저 계정을 가진 유저는 이 HMI 계정을 알지 않아도 그냥 그 중개 서버까지의 어떤 등록만, 그 로그인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하는 부분이, 어느 운영자가 어느 HMI 단말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이제 승인하는 절차들을 두고요. 그래서
어떤 운영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 시스템에 접근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사실 더 보안을 강력하게 하자면 상시 접속할 수 있는 체계를 두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해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 허가를 득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보안상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시스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목록이 나와서 그 다음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뒤에 사용하는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을 하냐면 이제 보통은 이 HMI 단말을 사용하는 OS가 이제 윈도우 환경들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자가 그 중계 서버까지 접근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웹브라우저 상에 접속 가능한 시스템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임베디드된 그 터미널 에뮬레이터를 동작을 시켜서 실제로 그 화면을 이제 보게 해주는 그런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능하게 되냐면 이제 이 부분이 그 예시인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중계 서버 로그인 하게 되면 접속 가능한 단말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단말을 연결을 하면 실제로 이제 단말에 접속 가능한 상태가 되게 되는 거고 그 계정 정보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접속하는 사용자는 그 계정 정보를 넣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실제로 접속된 환경에서는 그 화면만 보여지게 되고 나머지 작업 그 실제로 동작되는 거는 그 현장에 있는 단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간 분리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가질 수 있을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망분리하거나 운영망 같은 경우 또 별도로 또 독립을 하고 분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운영 시스템에 접근할 때는 뭐 사무실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전산실 앞에 있는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접속을 하거나 이러한 보안 체계들을 두는데 그런 환경들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혹시라도 캡처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뭐 해서 외출할 수도 있으니까 뭐 화면에 워터마크를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서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접속된 터미널 에뮬레이터에서 실제로 HMI 단말까지의 파일을 뭐 내려받거나 또는 올리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도 이제 통제를 해서 실제로는 밖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편의성을 요즘에 저는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OT망에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단말이니까 외부에서 아마 접속 못하는 환경들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떠한 뭐 시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긴급한 접속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한 접속 환경,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 안정성만 확보할 수 있으면 좀 접근에 대한 부분을 자유롭게 해주면 운영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재택근무하고도 접근해서 하는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접속하는 환경이 특정한 단말이 아니라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느 단말에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안을 할 때 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보안하면 불편하다거든요. 근데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보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해 준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허가된 이제 HTML을 접근하고 그 사이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보안성을 두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안에 중계 서버 안에 내부적으로는 HMI 정보의 그 패스워드 정보를 넣게 되니까 이제 요거에 대한 탈취 문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화이트박스 암호화를 이용을 해서 암호키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내부적으로 내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 인증된 사람만 이 중계 서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허가된 사람만 접속하거나 뭐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이제 퇴사자가 발생하면 문제점들이 뭐냐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아이디 패스워드 HMI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또는 퇴사자가 발생하니까 패스워드를 다 읽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리도 사실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요 유저에 대한 계정만 차단을 해주면 뒤로 접근하는 그런 모든 루트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퇴사자 관리나 또는 임시로 이제 뭐 엔지니어나 운영자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계정을 발급하기에도 굉장히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제가 작년에 문의 주셨을 때 공용 계정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작업했던 히스토리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거든요. 누가 언제 접근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공용 계정을 쓰면 그걸 추적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이력을 남겨서 어느 그 운영자가 어느 시스템에 언제 접근을 했고 사용했던 내역들을 이제 다 기록을 남기고 실제로 이제 HMI 단말을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이제 화면 덤프나 이런 걸 해서 나중에 리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오딧 자료로 남겨서 추후에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경로로 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거의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속했던 내용을 가지고 누가 언제 어느 시스템에 접속을 했었고 사용했던 그 이용했던 내용들은 어떤 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가지고 감사나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 정도로 마쳤고 뭐 전체적인 내용이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라서 다만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 고민하던 어떤 계정 관리나 공용 계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할 수 있으면 좀 더 안전한 OT 환경 그리고 제어 시스템 환경을 구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